이번 주 표지는 월급 통장에 상품권이 찍혔다. 네. 이 표지를 보면 이 표지가 연출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표지는 실제로 상품권을 받았던 노동자의 지갑입니다. 이분이 상품권을 다 소화를 못해서 늘 상품권을 이렇게 비상금조로,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상금조로 이 상품권을 갖고 다닌다고, 한두 장. 일하기 가장 힘든 현장 하면 보통 건설 현장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도 아마 임금 대신에 상품권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직장갑질 119 채팅방에서 각종 영역에서의 직장 내 갑질들이 고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취재한 건 이제 따로 만든 방송계 갑질 119인데, KBS, MBC, SBS, CJ, ENM을 비롯해서 한국의 주요 모든 방송사들이 이제 이른바 외주 제작사 직원들, 그러니까 하청을 주고 있는 비정규직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어떤 갑질들을 하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는데, 뭐 하루에 많을 때는 막 600~700개도 올라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핸드폰이 알람을 꺼두면 막 보면 막 안 읽은 게 막 500개 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건 정말 그냥 너무 말이 안 된다. 한 게 이른바 이 상품권 페이 문제.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도에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 스태프들을 구할 때 본사 이제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지금 요새 뭐 예능 프로 보면 뭐 카메라가 뭐 한 앞이 쫙 이렇게 병풍처럼 치고 이제 찍잖아요. 1박 2일 무한도전이 만들어낸 결과.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 많은 스태프 중에 정규직은 딱 본사 PD 3명. 그 방송국의 경우에. 그 방송국의 경우에. 본사 PD 3명이고, 이 본사 PD 3명은 당연히 현장에 다 안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는 PD가 따로 있고, 나머지 모든 스태프들은 다 외주사 혹은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하청업체 직원들인데, 한 20년 차 되는 촬영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차면 그 업계에서는 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실제로 연배도 꽤 높고요. 본사에서 직접 불러서 이제 간 거예요. 마지막 임금 6개월치를 상품권으로 받은 거예요. 안 준 거잖아요, 처음에. 안 준 거죠. 그러니까 4개월 후에 준 거죠. 항의도 못하고 기다린 거잖아요. 기다린 거죠. 밀린 임금 900만 원을 상품권으로. 그게 너 지금 상품권으로 받아갈 거면 지금 주고, 만약에 너 현금 받아갈 거면 내년에 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표지에도 나왔는데 어디 상품권인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세계 상품권 500만 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400만 원.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이미 근로기준법상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사에도 썼지만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상에 임금을 그렇게 주면 구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데, 방송사들이 지금 피해가는 논리는 뭐냐면 그들이 프리랜서라는 거예요. 근데 프리랜서는 법적 개념도 아니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하는 직업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그들이 노동자냐 아니냐에 대한 거를 다툴 수 있겠죠. 근데 노동자성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툴 수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방송사,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 나간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모닝 만드는 회사가 사실은 외주회사잖아요. 동이오토. 네, 모닝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모닝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야, 너는 외주사 직원이니까 임금 차로 줄게. 동이오토에서 지금 상품권으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이분도 그렇고, 집에 상품권을 갖고 가가지고 애 옷 사주고, 이게 생계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너무 사실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갑질은 진짜 잔혹한 거예요. 잔혹한 거고, 이게 왜 공론화가 안 되느냐? 역설적으로 거기가 방송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기아자동차의 문제였으면 국회에서 벌써 뭐 이렇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찍히죠, 정부에서도 그냥 두고 봤던 거죠. 같은 언론끼리는 사실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러워도 해요. 그죠? 그 상호 조심이 이 구조를 고착화시켜요. 조심하지 말고 얘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들 하죠. 그래도 동종업계인데.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PD랑 그 촬영 감독이야말로 동종업계 사람이죠. 근데 그 동종업계 사람한테 6개월치 임금을 상품권 900만 원으로 준다라는 건, 여기 이제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그 작가 중에 한 명 얘기하는데 사람으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지미집 썼니? 뭐 이 지미집이 오면 당연히 그 지미집을 다루는 인력이 와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 지미집을 운용한 그 카메라맨한테 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라 그렇게 일상적으로 대화를 안 하고 야 그 지미집 이틀 썼으니까 얼마 줘라. 그거 근데 상품권으로 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PD들이. 그러면 이 작가도 자기도 비정규직인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지미집은 상품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애니메이션을 쓰잖아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중간중간 등장하는. 그럼 애니메이션을 썼을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애니메이션 몇 커트 썼니? 뭐, 3커트 썼는데? 그러면 그 3커트 그거 비용 상품권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커트에는 당연히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노동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노동자성을 배제하고 너는 프리랜서야. 너는 출퇴근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너는 너 일하고 싶을 때 일하는 거잖아. 물건만 납품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프리랜서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납품된 물건에 대한 대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그걸 관행으로 만들고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상품권을 주는 거를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관행적으로 지미집이라고 표현하고 지미집한테 준다. 그냥 지미집한테 준다고 쳐요. 근데 지미집한테 주더라도 돈을 줘야지 이게 이거 저는 이거 처음에 알고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에이 설마 이거 뭐 말 무슨 깡하는 것도 아니고 이 취재하면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뭐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 많이 들었는데 목동이랑 상암동에 고정적으로 상품권 깡을 하는 가게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는 이제 그 스포츠호성 골목길 있는데 가게가 하나 있고 오목역 2번 출구 앞에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7.7%를 띄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가져가면 7,700원을 띄고 그러면 92,600원인가 700원인가 산수가 이렇게 안 돼갖고 하여튼 그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했던 이분은 9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예능 프로그램에 특 A급이 나온다 치면 회당 보통 1,000, 2,000이잖아요. 회당 1,000, 2,000 받는 그 특 A급 연예인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몇백만 원씩 받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에 비하면 그 10분의 1이 안 되는 금액을 받으면서도 그걸 상품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이 뭐예요? 예를 들면 스타가 출연하고 진행자 장사가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틀면서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맨날 틀면 유재석이야. 틀면 전현무야. 틀면 서장훈이야. 틀면 김구라야. 그런 정도 기존에 보장이 되는 MC가 들어와야 광고가 붙고 제작이 오케이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적으니 이들의 몸값은 올라가는데 그럼 이들의 몸값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제작비 규모가 늘어나야 되는데 제작비 규모는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 그러니까 임금이라기보다 어쨌든 보수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도 처음에 10년 전에 감독 입봉하고 이랬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대요. 하루. 그러니까 로드까지 나가면. 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버라이어티는 막 길에서 촬영하고 이런 것까지 나가면 한 50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언젠가부터 40, 뭐 35 하다가 최근에는 막 그 40 받아도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뭐 하면 한 25만 원. 스튜디오 중심으로 찍으면. 그러니까 단순히 촬영하시는 분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내 작가 구인할 때 고려는 상품권 지급. 그러니까 정말 어떤 경우가 많냐면 고려 상품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아까 말씀하신 공중파하고 또 다른 그쵸 뭐 해봐야 세 군데니까.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곳인 거잖아요. 네, 다른 곳. KBS는 심지어 작가한테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상품권하고 또 백화점 상품권 또 다르죠. 수수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컬처랜드라는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등록한 다음에 환불 요청을 하면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90% 금액을 통장에 넣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화상품권 뒤에 보면 다 해보셨을 텐데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이 스크래치를 다 베껴갖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웹에 등록할 때 넣어야 되는 코드를 다 입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작가분은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상품권을 다 현금으로 바꿔야 되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그것도 되게 웃긴데,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관행이라고 확신을 하냐면,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주면서 그러더래요. 10% 수수료 떼야 되니까 우리가 115장 넣었어. 그러면서 5만 원 더 줬다고 생색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괴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그러다가
되게 더 슬픈 일을 만나요. 뭐냐면 한 달에 바꿀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5만 원은 못 바꿔 그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 기다려줘. 근데 뭐야? 만약에 다음 달에 또 상품권을 115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15개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외주사 직원들 중에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본사 PD가 축의금을 상품권으로 낸다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축의금을 4장을 했대요. 근데 우리가 한국적 관혼상제 관례에서 13579지. 아, 그렇죠. 홀수로 하는 거잖아요. 10만 원도 있습니다. 근데 왜 40만 원을 했을까? 그래서 외주사 직원들이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대요. 수수료 때문에 한 장 더 한 건가? 왜 하여튼 4장이냐. 4장 이상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상품권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시면 왜 끝나고 이 프로그램은 장수돌침대, 에이스침대, LG 디오스 협찬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 나오는 거 같네. 이런 이 화면과 자막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현물로 협찬을 한 거예요. 실제 그 물건으로. 근데 이제 돌침대가 오고 그죠? 네. 맞아. 근데 그거를 안 원하잖아요. 이제 시청자들도 그걸 안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상품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들죠. 예를 들면 그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 처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제로 이것과 관련돼서 회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노동규율의 문제가 더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품권 사례로 지금 이 상황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표지 이야기로 다뤘고 그 뒤에 이제 그 참가자들 대화 1만 건. 야, 이것도 고급지게. 네. 하루에 6, 700개 이상의 대화들이 올라왔어요. 고발들이. 이거를 저희 한겨레 22 편집국의 그 과학자 변지민 기자가 언어 연결만 분석을 수행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은 역시 스텝, 방송사, 노조, PD, 작가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들이 이제 있는 근로 조건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단어들 곁에는 어떤 말들이 유치하냐면 방송사는 갑질, 책임 이런 단어들. 그렇죠. 오해. 예, 오해 이런 환경 이런 거 단어들이고 작가 옆에는 페이, 월급, 시간, 선배, 메인, 막내, 구조 이런 단어들. 능력도 있습니다. 예, 능력 이런 단어들. 인생, 위치. 예. 그 노조 옆에는 근로계약서, 임금 이런 단어들. 근로계약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기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단어들이 주로 군집돼 있었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꼭 그 촬영하시는 그 현장에 있는 그 촬영 감독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노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이 반드시 지적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도 방송작가 노조가 상징적이면서 중요한. 그리고 방송작가 노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해요. 현장의 촬영 스태프들은 작가는 그래도 육두 품은 된다. 왜냐면 PD랑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사이고 PD들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작가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그건 라디오, TV 다 마찬가지다. 특히나 특혜급들 있죠. 몇 명 손에 꼽는. 그래서 작가들은 그래도 육두품쯤은 되는데 이 촬영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PD랑 말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네요. 지미집, 카메라 이렇게. 그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 기사 이후에 그 방송계 갑질 119 채팅방에서 방송가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자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방에서. 그래서 그 서명이 지금 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일 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봤을 때 한 150명, 200명 넘게 나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그 정도 규모면 충분히 노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반 노조 형태로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학교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방송사에 있는 거대한 비정규직들이 있는데 한 3만이 넘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들의 노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방통위랑 노동부랑 공정위가 나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방통위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 대한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고 방통위는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공정위나 노동부는 조금 주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교수이던 시절에 종편 제어가 때 종편들의 이 감사 보고서, 그러니까 내부 보고서를 2달 넘게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 제어가
대응을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다. 전문가다 나를. 왜냐하면 종편 때 이걸 한번 들여다봤었다. 이 구조를. 근데 예를 들면 종편을 할 수 있고 지상파는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방송계 문제에 노동부나 방통위가 등장한 적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등장해서 이 방송사 외주사 간의 문제, 그다음에 방송사가 이 프리랜서들을 착취하는 문제. 공정위가 아무튼 뭐 누가 나서는가도 중요하지만 빨리 나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나서야죠. 그리고 뭐냐면 생계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하루가 지금 실제로 이 직업의 화려함 때문에 이걸 선망하는 사람도 많고 밖에서는 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좀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게 그 한겨레가 고발하기도 했지만 스타일리스트 문제,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 하면 되게 전문 직종인 것 같고 되게 세련된 직업인 것 같고 연예산업의 어떤 한 부분에서 대단히 각광받는 직업인 것 같은데 이 스타일리스트들이 실제로 한 달에 50만 원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는 문제를 고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구조가 근데 십수년째 유지되고 이 구조에서 여전히 재생산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냐라고 했더니 급여도 더 떨어지고. 네. 근데 그 중에 스타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급제로 유지되는 산업에 이 신기루인 이유는 뭐냐면 늘 성공하는 누군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이입하면서 가는 거죠.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일도 그리고 도급제로 배워야 돼. 예를 들면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가서 고생해서 막 하는데 그 고생을 막 5년 10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되면 내가 누구처럼 그 얘기 하더라고요. 10년차 넘은 작가가 자기는 작가들이 연공법이라고 해서 주당 연차 곱하기 공을 붙여서 받아요. 그러니까 4년차 작가면 10을 공을 붙이니까 주당 페이가 40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방송이 4번 나가면 160을 받는 거고 5번 나가면 200을 받는 거예요. 근데 10년차가 되면 그럼 주당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당 100이면 4번 나가면 400을 받고 5번 나가면 500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뜻 들으면 꽤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맹점이 있죠. 그래서 10년차 이상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10한 5년차, 6년차 돼도 그냥 10년차 때 페이를 받아요. 그러니까 방송 현장 실제로 가보면 뭐 저도 방송 출입을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차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없어요. 안 쓰죠. 왜냐하면 쓸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는데 이 작가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그냥 뭐 이런저런 뭐 일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 정도 돈을 받으니 이제 하는데 한 100명이 출발을 했으면 지금 10년 차까지 간 작가는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자기도 10년 차가 돼서 이 문제가 부조리하고 노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들 만나면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버티라고. 이게 그 감정을 아마 어떻게,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약이 되는 거죠. 방송 정상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 실제로 방송이 정상화되는 게 뭐냐. 그래서 해고됐던 이제 PD나 기자들이 복직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복직하고 최승호 PD가 사장이 됐다고 해도 이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사와 외주사, 방송사 안과 방송사 바깥의 착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방송사 파업에도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왜냐하면 방송이 파업을 하면 페이가 안 나와요. 일당이니까. 네. 그렇고 프로그램이 일단 안 나간다는 이유로 페이를 안 줘요. 방송사가.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일당으로 받는데 왜 방송이 안 나가는데 돈을 안 주죠? 이상한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했잖아. 네. 그리고 회당 받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리고 딱 정지가 되는데 방송사가 파업을 하면 일단 페이 지급이 정지가 되는데 이미 방송은 나간 것도 있어요. 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났던 이 방송사 비정규직들 가운데 우리가 파업을 해갖고 돈이 못 나간다, 미안하다라는 연락을 담당 PD나 누구한테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착취도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윤리의식이 마비된 것도 죄의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그런데 뭐. 아무튼 이것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노조 움직임, 네. 노조 결성 움직임까지 해서 쭉 이어가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방송사들이 촌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보자를 색출해서 예, 한다든지 만약에 이 보도와 관련된 뭐 을 회사죠. 그러니까 외주사를 야 니네랑은 그 계약 안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 모르는 거니까 보복한다든지 이렇게 좀 촌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이 스트리밍 횟수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5,000번 정도. 그러니까 5,000분일 수는 없어요. 2번, 3번 보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 분들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그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우리가 부탁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다음 주든 어쨌든 되는 대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면 기사도 분명히 쓰는데요. 방송에서 우리가 실명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끝까지 한번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이 지금 표지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러게 이게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